26번의 지하 탱크 저장소의 이제 단면을 보면은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탱크를 뚫고 지나가는, 탱크는 이 하얀색 부분까지고 이 까만색 부분은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에 뭔가를 채워놓은 그런 부분이에요.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위험물이나 뭔가 기름이 검출이 된다면 탱크가 샜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샌 기름, 그리고 새어나간 기름을 검사하는 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누유검사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관은 탱크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 소공,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위험물이 샌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. 누유검사관에서 잘 출제되는 부분은 4개소 이상, 그러니까 4군데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. 27번은 벤조일 퍼옥사이드, 과산화 벤조일이죠. 과산화 벤조일이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를 가지고 품명, 소요 단위, 물이 들어있는 비커 이거를 찾아내는 문제니까, 과산화 벤조일은 사실 당연히 물에 안 녹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, 왜 그러냐 하면 과산화 벤조일에 벤젠고리, 이런 식으로 벤젠이 들어있는 경우는 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. 물론 예외도 있지만 거의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과산화 벤조일은 구조식이 이렇게 생겼는데, 벤젠을 가지고 어떤 것을 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수용성이라는 것만 알면은 전부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. 그리고 옥내 저장소 안에 드럼통을 보여주는데, 지붕을 내화 구조, 이제 지붕은 원래 불연 재료로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류 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 제외하고, 그리고 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. 자, 난연 재료 또는 불연 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5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곳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세밀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29번에 다음과 같이 혼합을 하는데 금수성 물질인지 아니면 뭐 그냥 물과 닿아도 되는 물질인지 그런 특징을 잘 구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. 삼류위험물의 나트륨은 석유 속에 보관을 하죠. 물과 닿으면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렇고요. 알킬 리튬은 물과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고, 황리는 보관을 해도 괜찮습니다. 물과 반응성이 없고요. 니트로셀룰로스는 에탄올과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안정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그래서 B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건데요. 자, C의 위험물, 그러니까 물은 위험물이 아니고 황린이 위험물이죠. P4가 공기 중에서 연소했을 때 오산화인이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오산화인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옥외 저장소에 에틸렌 글리콜 2만 리터를 저장을 하는데, 저장 높이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여기에 해당하는지, 여기에 해당하는지, 그 밖에 해당하는지 요거를 구분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죠. 31번의 자체 소방대입니다. 자체 소방대는 이제 지정 수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, 그리고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설치를 하는데, 자, 소방 자동차가 몇 대인지 한 대당 5명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, 이 빈칸을 채우는 거 지금까지 이제 필답형 20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, 이런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지문이 길게 해가지고 뭐 번호를 찾는 문제도 있었고, 최근 문제를 몇 개 19번, 20번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이거와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된 어려운 문제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32번입니다. 흑색 화약은 질산칼륨, 숯가루는 탄소를 얘기하는 거고, 유황은 S인데요. 이거 세 개를 합친 시약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산소 공급원에 해당하는 거, 그리고 위험물에 해당하는 질산칼륨, 유황의 지정 수량을 쓰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아세톤과 벤젠을 서로 소화하는 방법인데요. 위험물을 주고 이 위험물을 어떻게 불을 끄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는 이 물질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, 뭐 된다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왜 어떤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물로 소화를 했을 때 아세톤은 불이 꺼졌고요. 벤젠은 불이 안 꺼졌어요. 아세톤과 벤젠의 대표적인 차이점은
아세톤은 수용성이라는 거고 벤젠은 비수용성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사류 위험물이라고 무조건 물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비중이 1보다 크거나, 즉 물에 가라앉거나 또는 수용성이라면 물을 쓸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.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물 위에 둥둥 떠서 화재변이 확대되는 것이 위험한 거지 물과 반응하는 위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류 위험물은 무조건 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34번에 A, B, C의 요 간격인데요. A, B, C에서 지면부터 탱크 전용실까지 거리는 0.6m 이상, 그리고 탱크 전용실의 두께는 0.3m 이상, 30cm 이상이고요. 탱크 전용실과 탱크 사이의 거리는 0.1m, 10cm 이상이어야 합니다. 자, 여기에서 요 사이에 까맣게 처리된 부분 있죠?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입니다. 두 가지입니다. 마른 모래가 들어가거나 습기 등에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입니다.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확린이 149,600kg이 있대요. 그러면 지정 수량을 구해봤을 때 200배 초과에 해당이 되니까, 자, 옥내 저장소에서는 200배 초과일 때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일 때는 10m, 그리고 내화 구조가 아닐 때는 더 위험한 상황이니까 더 봉제 너비를 길게 15m로 합니다. 자, 옥내 저장소만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. 내화 구조인지 내화 구조가 아닌지. 그래서 요거 구분해 가지고 이제 푸시는 문제입니다.